제3절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와 의사소통, 전문적 관계, 사회복지사가 권위를 갖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하에 제한된 시간 동안 클라이언트와 맺는 계약적 관계로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짓는다. 라포 관계, 원조 관계라고도 한다. 특징, 의도적인 목적성. 8문의 1979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는 클라이언트의 환경 적응과 문제 해결이라는 상호 합의된 목적이 있다. 시간 제한적.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계약에 따른 구체적으로 한정된 기간을 갖고 관계를 맺으며 계획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는 종결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보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민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자기 인식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권위성.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에 기반한 지식, 기술, 윤리 강령에서 비롯되는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통제적 관계. 사회복지사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 반응, 정서를 자각 및 통제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본 요소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 관계에서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전문적 관계는 언제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을 지고 관계 형성을 주도해야 하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도우려는 열망, 공감, 존경심, 보살핌, 구체성, 자기인식. 자기인식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자신의 효과성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한계,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나 편견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실천 시 자기 자신을 도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행동 습관, 편견 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들이 실천 과정 중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죠.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클라이언트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한 결정한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따르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인식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 내면화된 자신의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가치관에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죠. 그 다음에 진실성, 대응, 자기 노출, 따뜻함, 대응,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언어와 행동 간의 불이칠 등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자아실현 권위와 권한, 헌신 의무, 민감성, 자기관찰 능력, 수용과 기대, 성숙, 창조성, 용기, 인간적 자질 등이 있습니다. 비에스텍의 관계 형성의 7가지 원칙. 비에스텍은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클라이언트는 7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클라이언트와의 욕구와 감정의 표현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죠. 이에 비에스텍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기본 감정과 태도 유형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를 바탕으로 7대 원칙이라 불리는 관계론을 정립하였습니다. 비에스텍의 관계 형성
7가지 원칙은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 비심판적 태도, 자기 결정권 보장, 비밀 보장 등이 있죠. 개별화. 클라이언트의 욕구. 클라이언트는 타인에게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클라이언트를 개별적인 특징과 자질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여 원조 방법과 가정 등에서 각각 다른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야 하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성별, 연령, 출신 지역, 교육 정도, 경제 계층 등에서 벗어나 그의 개인적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클라이언트가 속한 집단적 특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 즉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욕구 또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하죠. 클라이언트가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개입으로 클라이언트의 보조를 맞추어 클라이언트의 개입 과정 중 충분한 참여를 원조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포착해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관찰해야 하죠. 클라이언트가 속한 환경과 클라이언트의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죠. 클라이언트와 면접 시간을 정할 때 개별적으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도 시간을 엄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례 기록을 재검토하는 듯 면접에 사전 준비를 하죠.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는 타인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죠.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의도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하죠.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표현해도 좋으며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감정 표현을 경청해야 하죠. 단 감정 표현을 지연시키거나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현한 감정에 대한 가도적인 해석, 비현실적 보장,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죠.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전까지는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세 번째가 수용이죠. 클라이언트는 타인에게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강점과 약점, 바람직한 자질과 바람직하지 못한 자질,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건설적인 태도와 행동 또는 파괴적인 태도와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다만 수용과 동의는 다릅니다. 수용은 한 인간으로서 클라이언트의 가치, 그의 현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의 일탈된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네 번째가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고 싶어 하죠.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관여해야 합니다. 민감성과 공감적 이해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죠. 다섯 번째가 비심판적인 태도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타인에게 심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클라이언트를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하죠. 사회적 적응을 원조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 행동,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가 자기 결정권 보장이죠. 클라이언트는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죠.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해야 하죠. 클라이언트의 약점보다는 강점과 능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역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죠.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분석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죠. 경청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피해야 할 상황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을 임의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간철시키지 않아야 하죠. 사회복지사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따라 행동 양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도록 직감적으로 간접적으로 조정하지 않아야 하죠. 통제와 같은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째가 비밀 보장이죠.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비밀이 지켜지기를 원하죠. 사회복지사의 가업은 전문적 관계를 통해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치료 목적 위에는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 보장은 성공적인 전문적 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법적 의무죠. 다만 비밀 보장의 원칙에는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비밀 보장의 예외 상황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타 전문가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지도 감독을 받기 위해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할 경우, 비밀 보장이나 타인이나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법정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을 경우. 3. 관계 형성의 장애 요인,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불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신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대처 방법,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죠. 비자발성이란 개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없는 현상을 말하죠. 주로 법원이나 학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에 강제로 의뢰된 클라이언트에게서 나타나죠. 클라이언트 자신의 변화, 동기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는 경우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비자발성을 지닌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기화 및 개입 방법.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준다. 저항의 실체를 수용한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격려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노력이 실패할 경우 거래의 전략을 사용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양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성찰의 기회를 준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찾아본다.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고려하여 대응이나 직면 기술의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경험을 노출한다. 단 이때 역전이 발생에 주의해야 하죠.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시 지침. 1997년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신의 태도를 인식한다. 클라이언트를 의뢰한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관계 및 의무사항을 이해한다. 클라이언트의 의뢰 기관에서 요구한 의무사항과 제한사항을 점검한다. 사회복지사의 따뜻함과 존경심은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촉진시키는 의사소통 방법이 되며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신은 전문적 관계에서 정해진 법적인 의무사항, 한계, 결과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음을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법적인 의무 상황의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죠. 클라이언트가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고려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초기 면접은 분명
강제적으로 진행되지만 면접의 종결 뒤에는 희망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조합니다. 양가 감정.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참여하여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감정과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두 감정이 혼재되는 현상으로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회복지사의 대처 방법. 양가 감정은 클라이언트와의 초기 접촉 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하죠. 양가 감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임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면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은 감소하게 되죠. 양가 감정을 인식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항. 클라이언트가 개인 목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죠. 양가 감정.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 오해, 선입관 등이 원인이죠. 유형. 침묵. 핵심에서 벗어나 주제를 말하기. 벗어난 주제를 말하기, 무력한 표현, 문제 축소, 마술적 해법 기대, 행동으로 저항 심리 표현 등. 클라이언트의 침묵의 의미.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침묵은 클라이언트의 창조적 의지가 반영된 행동이죠. 즉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바를 정리하게 되죠. 따라서 침묵은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침묵 시 사회복지사의 대처 방법. 침묵의 이유를 파악하죠. 사회복지사는 조용한 관찰자가 되어 섣부르게 침묵을 깨지 말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침묵의 의도를 탐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침묵이 발생할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마치 눈싸움을 하는 것처럼 또는 불쾌한 표정으로 사회복지사를 응시하죠.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침묵의 원인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숨은 감정을 찾아서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침묵이 계속될 때는 면접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이 클라이언트가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지녔던 무의식적인 감정, 사랑, 원망, 두려움 등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대처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반응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갖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역전이. 사회복지사가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지녔던 무의식적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죠. 사회복지사의 대처 방법은 자신의 감정의 기원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지만 전문적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합니다. 4. 의사소통, 개관. 개념. 의사소통은 정보의 전달이나 관계 형성, 유지를 위해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이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역시 명확하고 안정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내용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인 송신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인 수신자가 있어야 하죠. 송신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신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진행되는 순환적 과정입니다. 형태. 의사소통의 형태는 크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뉘며 의사소통의 비중면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언어적 의사소통에 비해 절대적으로 큽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형태로 언어를 매개로 교환되는 의사소통 유형을 말하죠. 사회복지 실천의 의사소통은 전문적 관계 또는 원조 관계와 기관의 내 외부 간이나 타 전문 분야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효과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확대하는 반면 문제는 최소화하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개방적이 되려고 노력하죠. 의사소통의 내용을 책임지려는 의지를 갖습니다. 의사소통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시선 접촉, 음성의 고저, 크기, 속도, 질, 억양 및 머뭇거림의 정도, 몸의 움직임이나 자세, 개인적인 공간 접촉, 손발, 어깨 등을 잡아주는 것, 어깨를 다독여 주는 것 등 옷차림과 외모 등을 말합니다.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 I 메시지와 U 메시지죠. 나 전달법, I 메시지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를 주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판단이나 평가 또는 비난 없이 사실 그대로 알려줌으로써 반응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함으로 감정이 담긴 강한 어조로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은 방어적이지 않게 되죠. 구성,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묘사, 그 행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감정,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명백한 영향, 자신의 요구나 바람, 넌 내게 도움을 구했고 난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나도 속상해. 너 전달법, 유 메시지, 엮이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너를 주어로 표현하여 지시나 명령 또는 비난을 섞어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담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항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로, 넌 왜 맨날 약속을 어기는 거야? 5.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 개념.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수행되는 의사소통 행위며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 수단입니다. 전문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특성, 세팅과 맥락, 면접은 특정 클라이언트 또는 피면접자에게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상황 또는 세팅, 장이 있고 면접 내용은 특정 상황 또는 맥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활동으로 의사소통은 개인 목적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한됩니다. 한정적, 계약적.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약에 따라 상호 합의된 상태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함께 활동합니다. 특정한 역할관계, 면접 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각각 특정한 역할관계를 규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합니다. 공식적인 활동, 면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죠. 가업,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죠.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해 주어야 하죠. 전문적 관계와 사적 관계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안정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죠. 사회복지사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인지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논의를 해야 하죠. 면접의 목적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해야 하죠. 효과적인 면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 정도, 주고받는 심리에 대한 고유한 역동적 이해, 원조 관계를 발전시킬 사회복지사의 능력,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클라이언트가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 클라이언트에게 기술적으로 말하고 질문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
면접의 목적, 면접이 행해지는 분위기와 장, 비밀 보장의 정도, 전의와 역전이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5. 효과적인 면접의 구성으로는 면접의 장소, 시간 제한의 계획, 면접자의 태도가 있죠. 면접 장소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안락하고 조용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죠. 기타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한 체감과 조명 온도 조절, 적절한 크기의 공간 확보,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 조성, 편안한 의자 제공, 개방적인 공간 확보,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면접 장소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죠. 예로 거동이 불편한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그의 집에서,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병실에서, 긴박한 상황에서는 면접 대기실, 버스 정류장, 공항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의 계획은 시간 제한을 두면 면접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시작하는 시간과 진행 시간을 미리 정해야 목적에 부합하고 집중하는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면접의 횟수와 소요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종결 시간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동의와 참여로 끝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죠.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면접자의 태도로 옷차림과 행동,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므로 면접 중에 등을 기대거나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주시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해야 하죠. 면접 장소 등 물리적인 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도 고려해야 하죠. 다만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등은 신중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적당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죠. 6. 면접의 유형, 구조와 정도에 따른 종류, 구조화된 면접 또는 표준화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또는 비표준화 면접, 개방형 면접. 구조화된 면접은 표준화 면접이라고 하죠. 면접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피면접자에게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는 면접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동일한 순서나 내용으로 질문하므로 서로 다른 피면접자 간의 면접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죠. 사용이 적절한 경우 수집한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때, 한 명 이상의 면접자가 면접을 수행할 때, 면접자의 면접 경험이 부족할 때, 한계로는 정서적 내용이 거의 없죠. 피면접자에 따라 특정한 질문이 해당되지 않거나 부적절할 수 있어 면접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지침이 있는 면접, 즉 미리 결정된 질문이 있으나 구조화된 면접과는 달리 피면접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개방형의 질문을 하는 면접입니다. 특징으로 특정 관점에서 질문할 수 있죠. 비구조화된 면접이나 구조화된 면접의 장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적절한 경우 사람들 사이의 정보를 비교하고자 하면서도 각각 개인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원할 때죠. 비구조화된 면접 또는 비표준화 면접, 개방형 면접은 어떠한 구조화된 지침도 없이 면접자의 의도와 즉시적인 질문 창출로 진행되는 면접이죠. 피면접자의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고자 할 때 목적에 따른 면접의 종류, 정보수집 면접, 사정 면접. 정보수집 면접은 클라이언트와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분히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면접이죠. 면접에 포함되는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 나이, 성별, 학력, 결혼 상태, 주소 등 현재 문제, 현재 상황, 현재 문제와 관련된 과거력 등
가족력, 클라이언트와 원가족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 개인력, 성장가정, 성장가정상의 문제, 교우관계, 직장생활, 결혼생활 등 사회적, 직업적 기득,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정도 등 사적 면접으로는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면접으로 정보 수집 면접보다 목적 지향적이죠. 면접에 포함되는 내용은 문제와 욕구 상황에 대한 이해, 클라이언트가 지닌 자신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의미 파악,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 파악, 클라이언트의 강점 파악, 문제 해결 과정의 장애물 파악, 클라이언트가 지닌 욕구의 우선순위 설정이 있죠. 치료 면접이 있습니다. 치료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변화, 원조와 환경 변화 원조를 위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죠. 클라이언트의 변화 촉진을 위한 치료적 면접,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율성을 강화시키고 필요한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인지적 재구조와 기적 질문, 애의 질문, 명료화 등의 기법을 활용합니다. 환경 변화 촉진을 위한 치료적 면접으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환경체계 내의 중요 인물들 또는 사회복지관이나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면접이죠. 초기 면접 준비 기술로 사전 검토, 사전 탐색, 사전 협의, 사전 정리, 사전 공감, 사전 자기 탐색, 철저한 자기관리, 사전 계획 등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이전 기록, 의뢰서, 즉 이전의 서비스를 받았던 기관의 정보나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배경을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기록 검토 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사전 탐색은 접수나 초기 면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의뢰인 또는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동일한 기관의 다른 동료 서비스 복지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 동료 사회복지사에게서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이때 사회복지사는 그들로부터 들은 응답에 그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되죠. 사전협의, 슈퍼바이저나 동료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정리,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환경 준비, 이에 비밀 보장이 가능한 공간 확보, 가구 배치, 교통 편의 및 주차, 장애인 편의 장비 등 약속 시간 찾기 등의 물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체계적인 준비를 말합니다. 사전 공감,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문제 및 상황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실천해 보는 거죠. 사전 자기 탐색,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족력과 개인력을 파악하고 자신의 특징, 욕구, 편견, 가치관, 행동, 양상 등을 이해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문제 요인들을 탐색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사전 자기 탐색을 통해 확인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제공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문제 요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하죠. 사전계획, 초기 면접 전에 면접의 목적과 목표를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면접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를 임시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 전문적 원조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책임진다. 전문적 관계는 전문가 윤리 강령에 따른다.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제한다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통제한다. 공감이란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그 감정의 의미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다. 사회복지사의 자기 인식이란 자기의 신념, 태도, 행동 습관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가치관을 전문적 가치관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맞다. 자기 인식이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 신념, 행동 습관, 편견 등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진실성이란 전문적 관계의 기본적 요소 중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감정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헌신과 의무란 클라이언트는 문제와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신과 의무란 원조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절차상의 조건을 따르는 관계 형성의 기본 요소이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 헌신과 의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헌신과 의무를 모두 갖는다. 헌신과 의무는 일관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별화가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화를 위해 동성애 집단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별화란 클라이언트가 속한 집단적 특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질환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의 감정을 주의 깊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의도적 감정 표현이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수용이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감정에 대해 민감성, 공감적 이해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 중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이다. 비심판적 태도란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이나 특성을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지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피할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이 비밀 보장을 위해 학생의 뜻에 따라 부모의 이혼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지 않는다. 원조 관계에서 사회복지사가 법정으로부터 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선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격려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을 수용하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감소된다. 침묵은 저항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침묵이 계속되면 면접을 중단할 수 있다. 전이란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였던 소망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반응이다. 면접은 목적지향적 활동으로 의사소통은 개인 목적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한된다. 면접은 목적지향적인 활동으로 의사소통은 개인 목적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된다. 똑같네. 사회복지 실전 면접은 필요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수행된다.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는 유동적으로 정한다. 면접의 구조적 조건으로 클라이언트와 거리는 적당할수록 맞다. 학대 의심 사례를 의뢰받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을 만나 학대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 어르신의 정서 상태와 욕구를 확인하는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는 정보 수집 면접에 해당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문제에 대한 가구력, 개인력, 가족력을 파악하는 면접을 진행한 경우 이는 정보 수집 면접에 해당한다. 면담의 유형 중 치료 면담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료를 위한 면접의 기능에는 클라이언트 환경의 변화 촉진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면접을 진행한 경우 이는 치료 면접에 해당한다. 클라이언트의 사회 적응을 위해 환경 변화를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람과 면접을 진행한 경우 이는 치료 면접에 해당한다. 모든 질문을 사전에 확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질문을 정해놓지만 이후 면접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면접 목적을 잠정적으로 설정한다.